최근 니케이 지수 연일 최고치를 갈아끼우면서 일본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주식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부러운데요. 일본 증시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고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우리나라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그 도쿄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니케이 지수가 90년대에 이제 우리가 버블 경제라고 일본 경제를 평가하는데 그때에 푹 꺼진 이후로 실질적으로 다 지금 최근에 상승해서 그걸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렸네, 근데. 그러니까 무려 3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33년 만에 주가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국가의 그 이제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 되면 분위기가 확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긴 거죠, 일본에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막 반대로. 지금 계속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부러워하실 만한데, 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찍는 게 이제 실적이 개선됐다. 실적 예. 개선. 일본도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엔화가 낮게 지금 저평가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 개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좀 막 활성화시키려고 일본에서 그 이제 비과세 이제 한도를 좀 올려준 거예요. 우리 비과세 납입 한도를. 예, 우리나라도 네. 이제 ISA라는 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과세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본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걸 최근에 이제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증시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개선됐다. 네. 라는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꼽는 건데 저는 하나 더 꼽고 싶은 게 일본이 2013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간을 꾸준히 해왔고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니네 주가 낮아? 왜 낮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올릴 방안을 주주들에게 얘기를 해줘. 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만들었더니 그 기업들이 계속 뭔가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마련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계속 연구해오고 그렇죠. 그런 거를 국가가 일관적으로 장려하면서 니네가 스스로 이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실적 개선, 수급 개선, 저는 지배구조 개선 어허.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일본 증시에 지금 이렇게 호황을 가져오는 주요한 네. 원인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심각한 걸로 지금 얘기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한미일 동맹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이 팍 줄었거든요. 2018년 대비 그렇죠. 좀 2% 줄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네. 일본은 중국 수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중국 가서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티격태격하고 한미일 동맹에서 뭐 전선 긋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사는 장사대로 예.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이제 뭔가 척지고 가서 팔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네. 그 부분이 사실 일본 증시 좋아지고 좀 일본 기업들이 실적 좋아지는데 영향을 준 겁니다. 일본은 진짜 맨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말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긴 그러니까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 좋아지고 우리 물건이 안 나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부분이 결코 그냥 외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중국과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그렇죠. 경제적인 주가로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중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앞으로 우리 수출이나 이 대중국 뭐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거는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딱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